2026년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은 다시 한번 에너지 쇼크를 중심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브렌트유는 배럴당 107달러를 돌파했고 미국 30년물 국채금리는 다시 5%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제 연준이 언제 금리를 내릴까 보다 유가가 물가를 다시 자극할 것인가를 더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문제는 단순한 원유 가격 상승이 아니라 세계 공급망 전체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구조를 흔드는 거대한 충격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시장은 이란 전쟁 리스크, 호르무즈 해협 긴장, 유조선 보험료 상승, 원자재 운송비 증가, 글로벌 물류 차질 가능성까지 동시에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모든 문제들이 결국 미국 금리, 채권 시장, 나스닥, 비트코인, 글로벌 유동성 전체에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지금 유가가 시장의 핵심 변수인지, 왜 연준이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하는지, 왜 장기 투자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지금 같은 시장에서 운용 구조가 중요해지고 있는지 실제 데이터와 함께 구조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키워드는 금리, 기업 실적 아닙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왜냐하면 이 좁은 해협은 전 세계 에너지 흐름의 핵심 병목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라크, UAE, 카타르 등 중동 주요 산유국의 원유 수출이 지나가는 핵심 통로입니다.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20% 그리고 LNG 수송의 상당 부분이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 같은 아시아 국가들은 중동 원유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 해협의 불안정성이 직접적인 리스크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최근 이란 전쟁, 군사 충돌, 유조선 공격, 드론 위협, 미군 개입 가능성 등이 자꾸 반복되면서 시장 전체가 실제 공급 차질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금융시장은 항상 실제로 문제가 발생한 뒤 움직이는 게 아니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때 먼저 반응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유가 자체보다 공급망 불안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현재 상황을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구조적인 공급 충격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이 특히 민감하게 보는 건 수요 감소보다 공급 감소 속도가 더 빠르다는 점입니다. IEA에 따르면 글로벌 공급 부족 예상치는 하루 약 178만 배럴, 일부 구간은 최대 하루 600만 배럴 부족 가능성까지 글로벌 원유 재고는 빠르게 감소 중입니다. 특히 최근 걸프 지역 생산량은 전쟁 이전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고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공급 충격이 아니라 구조적인 공급 불안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원유 시장은 단순히 현재 시점에서의 생산량만 보는 시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금융시장은 항상 향후 공급 가능성, 지정학 리스크, 운송 안정성, 보험 비용, 비축유 감소까지 함께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원유가 부족한가 보다 앞으로 공급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본다는 겁니다. 현재 브렌트유는 107달러 수준까지 상승했고 시장에서는 120달러 시나리오, 최악의 경우 150달러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옵션 시장에서는 유가 급등에 베팅하는 해지 포지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기라기보다 기관 투자자들, 우리가 고래라고 부르는 세력들이 예상보다 더 긴 공급 충격 가능성을 방어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가가 오르면 에너지 기업만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에서 유가는 모든 비용 구조의 출발점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물류, 제조, 항공, 식료품 운송, 전기요금, 화학원료 전부 에너지 비용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가가 오르면 항공유 가격이 상승하고 운송비가 올라가고 기업 마진이 압박받고 기업은 결국 소비자 가격을 올리게 됩니다. 즉 유가는 단순한 에너지 가격이 아니라 전체 물가 시스템의 상류에 위치한 변수입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 CPI는 다시 3% 후반대까지 상승했고 생산자 물가 PPI는 6%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특히 주목하는 건 에너지 관련 품목들의 상승 속도입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발 인플레이션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물가 항목들로 전염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2차 인플레이션 혹은 스티키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즉 물가가 예상보다 오랫동안 내려가지 않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연준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유가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유가 상승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입니다. 현재 미국 TIPS, TIPS 시장 기준 기대 인플레이션은 2023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상승했습니다. 이 말은 시장 참가자들이 물가가 쉽게 안 내려간다 라고 보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연준은 금리를 쉽게 내리기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너무 빨리 내릴 경우에 시장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용인한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장기 국채금리의 상승, 성장주 할인율의 부담,
나스닥 변동성의 확대, 위험자산 압박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채권 시장이 가장 먼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현재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는 다시 5%를 돌파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 채권 금리는 시장 전체 할인율의 기준에 가깝습니다. 즉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 부동산, 코인 같은 거의 모든 위험 자산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특히 최근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보다 고금리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가능성을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AI 버블, 나스닥 상승, 코인 유동성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시장은 저금리, 유동성 확대, 공급 안정 이러한 환경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2026년 5월에는 고유가, 지정학 리스크, 공급망 불안, 높은 금리, 높은 자산 가격까지 모두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시장은 그냥 단순히 오래 들고 있으면 된다는 단순한 구조보다 변동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더 중요해진 시장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높은 밸류에이션, 금리, 공급 충격 이 동시에 존재하는 시장에서는 작은 변수 하나만으로도 시장 분위기가 급격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 시장은 CPI 발표, 유가 움직임, 국채 입찰, 중동 뉴스 단 한 줄, 이 한 줄만으로도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측보다는 운용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뉴스 한 줄에 흔들리고 유가 한 번 튀면 방향이 바뀌고 CPI 하나로 분위기가 뒤집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단순하게 오래 버티는 구조, 보합 회피, 손실 통제, 진입 빈도 조절, 추세 확인 이러한 구조적인 접근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시장은 방향보다 구조를 먼저 무너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가 없는 사람은 맞는 방향을 잡고도 손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유가, 금리, 전쟁, 공급망, 인플레이션, 유동성 모두 연결된 구조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장은 단순한 낙관론보다는 리스크 관리 능력을 훨씬 중요하게 보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채널에서는 단순하게 롱, 포지션 추천, 종목 추천이 아니라 시장 구조, 흐름 해석, 보합 회피, 손실 통제, 운용 전략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